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만륜력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 사이에는 질량 요게 M1이라고 하고 요게 M2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사이에는 서로 상호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요거를 요 F가 크기는 같고 상호 방향은 반대인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이게 바로 뉴턴의 만륜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 작용하는 힘 F라는 건 요건 이제 그래비티라는 뜻의 G가 FG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다 보면 두 개의 전하 사이에도 이런 잡아당기는 힘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했는 거고, 그런 거는 우리가 요건 F 일렉트론이라는 뜻으로 일렉트릭 포스라는 뜻으로 FE라고 쓰고, 요거는 FG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시해 보니까 요 둘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표면부터 표면까지의 거리가 아니고, 여기 질량 중심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R입니다. R. 질량 중심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게 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M1의 M2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이걸 뉴턴의 만륜력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거는 요 이제 어떤 그 사이에 어떤 상수값이 들어가는데, 그 상수값은 잘 모르겠지만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둘 사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하는 것을 발표한 게 바로 뉴턴의 만륜력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이제 요 정확한 지값을 끄잡아냈었어요. 그래서 이 뉴턴의 만륜력 법칙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모든 천체의 끌어당기는 힘을 요 FG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요 FG로 우리가 대기 위에 서가 있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크리라는 큰 덩어리가 지금 내라는 작은 덩어리를, 작은 사람을 지구 중심으로 끌어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서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요게 1700 몇십 년대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단순히 지구 내에서 이걸 생각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했다는 등 여러 가지 그 이야기했었는데, 이 뉴턴의 통찰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직관을 해가지고 그 안에 법칙을 뽑아내는 그런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따라서 둘 사이의 일렉트론이 전하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알아야 될 거니까.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플러스 전하하고 플러스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발생하더라. 요런 식을 이제 요 관계식을 나타내는 게 쿨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FE라는 게 요게는 요 법칙을 그대로 모형을 짠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요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게 쿨롱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앞에 비례상수를 내주고, 요것도 R제곱에 Q1, Q2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법칙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
지금 이 모양이 두 개가 너무나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1800 몇십 년도에 발표가 됐었고, 이거는 1600인가 좌우전, 이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서서 뉴턴이 이걸 발견했고, 이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쿨롱이 전하에 대해서 법칙을 발견했다 이거죠. 전하에 대해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물리량들이 우리가 새로이 정의가 됩니다. 그런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일단 G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거 이제 9.8m/s라고 이렇게 세크 제곱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을 하죠. 중력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 값을 여기서부터 구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FG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게 mg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구가 이래 있고 내가 여기에 이제 서가 있다 이거지. 질량 m이라는 질량 m을 가지고 서가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G의 R 제곱에 지구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구의 반지름이다. 요걸 R이라고 쓰면 RE의 제곱에 그 다음에 large m, small m, 그 다음에 m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G 값이라는 거는 뒤에 것만 이렇게 보게 되면 G의 R 제곱에 RE의 제곱에 그 다음에 m 이렇게 우리가 G 값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 값을 가만히 보니까 중력 가속도 값을 보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도 하지만 요 m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행성에 있어서 G 값을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요 R 값에도 반비례하지만 요게 행성의 질량에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의존하는 그런 물리량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 G 값이 m이가 크니까 그거는 이제 최적이니까 요 R 값을 R 값에 대한 요 R 값도 커지지만 최적에 대한 이야기니까 R 값의 크기보다 커지는 것보다는 m이 값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G 값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이 값이 작으니까 G 값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력 가속도 값하고 우리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같이 엮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이래 있고 여기 sun이라는 뜻을 ms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구가 ME가 돌아다니고 있더라. 지구가 뺑뺑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요게 엄격히 이야기하면 요게 원형은 아니지만 약간 타원형이에요. 약간 타원형인데 원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라는 거는 일정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정하게 돌아가는 어떤 물질은 가속도 값을 만들어내고 그게 FG라는 게 R분의 V제곱 이렇게 우리가 가속도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구의 m을 붙여주게 되면 이게 등속도로 회전하는 물질의 원심력이 구심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거나 그 다음에 요 지구로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니까 바깥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크기의 힘이 R분의 mv 제곱 이렇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식을 또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요게 바깥으로 요거하고 그 다음에 G의 R 제곱에
M, S, M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미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라지 R로 표현합시다. R분의 ME V 제곱. 그래서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등속으로 원운동 하는 물질은 구심력을 가지고 그 구심력의 크기가 MEAC 이렇게 되겠죠. 그 크기가 R분의 MV 제곱 형태로 표시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구심력하고 요게 지금 바깥으로 도망 안 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이유는 요거하고 요 사이에 만류력이 작용하고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써보면 요게 R 요렇게 없어져 주고 그 다음에 M이 이렇게 없어져 주니까 V 제곱이라는 게 R분의 G MS 잠깐 V 제곱은 없어지니까 V 제곱은 R분의 GMS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게 주기가 이제 요게 또 V는 속도 회전하는 속도 요거는 이제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잖아요.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돈다 이제. 그러면 주기를 이렇게 1년이라는 주기를 주게 되면 2파이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보면은 T분은 2파이 R 요게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걸 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써봅시다. R분의 GMS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곱이 빠져버렸네요. T제곱. 요게 T제곱에 그 다음에 4파이 제곱에 R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를 T제곱을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G에 MS 그 다음에 4파이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게 KS R 세제곱 T제곱은 KS R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거는 요 식이 바로 케플러의 제3법칙입니다. 이게 자, 케플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케플러는 전체 물리학자인데 모든 지금 이 케플러의 서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케플러의 서성이 지금은 이제 천체를 관측할 때 망원경으로 다 이렇게 전부 다 관측을 하잖아요. 근데 케플러의 서성은 이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기 전에 육안으로 전부 다 천체의 운행을 다 이렇게 도표로 만들고 다 그림을 그려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성의 그거를 그 서성의 연구한 거를 정리하다가 실험적으로 그 운행을 다 정리하면서 보니까 어떤 행성의 주기의 제곱은 그 행성의 반지름의 세제곱에 어떤 요 KS라는 값을 가지는 이런 관계식이 있더라는 것을 전체를 운행을 하는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을 발표했었어요. 그리고 케플러는 이런 식을 발표했는데 이 식이
뉴턴의 만륜력 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되더라 이거죠. 이 시기 유도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단순히 실험적으로만 나온 게 아니고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시기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S라는 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G에서 MS 그 다음에 4파이 이렇게 우리가 KS 값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의미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요 식이 천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식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 물리 이제 하늘을 관측하고 하늘을 이렇게 착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항성이 요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이 말이죠. 뱅글뱅글.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뱅글뱅글 돈다는 이야기는 이건 이제 항성이에요, 항성. 우리처럼 행성이 아니고 어떤 항성이 요 주위를 뱅글뱅글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지금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요 항성이 요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륜력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요 안에 무슨 질량이 있던 어떤 무슨 질량을 가지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 이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이 안에 질량이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그 안에 질량이 있으니까 이게 질량이 있는데 흔적은 없다 이게. 질량이 있는데 밖에서 빛을 발산하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이게 질량이인데 그냥 어둡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것은 이 안에 블랙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이 얼마만한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만한 질량을 가지고 이제 조직이 지금 그냥 봐갖고는 예측이 안 돼. 단순히 이제 정보가 주어진 거는 요 블랙홀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R이 우리가 이쪽에서 관측을 해보면 알 수가 있고 관측해보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요 전체를 가지고 2분의 1로 나눠버리면 이게 R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또 뱅글뱅글 돌아가는 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요 식에서 보면 T 제곱하고 R 세제곱하고 비례하니까 여기서 KS 값을 구하는 거는 요것만 알 수 있으면 KS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게 K 블랙홀, KB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도해 내 가지고 요걸 이퀄 시켜 주니까 그 안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4파이 값도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을 우리가 주기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관측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그런 식이 바로 케플러의 제3법칙에 의해서 나왔고 요게 뉴턴의 만륜력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유도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의 케플러의 1, 2, 3법칙이 있는데 요걸 이제 잠깐 설명해 보면 방금 이제 3법칙부터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1법칙은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타원 궤도로 돌더라 이게. 타원 궤도로. 근데 요건 이제 타원이 되는데 이게 뭐 타원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원이 안 되고 원에 가까운 정도로 돌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양하게 돌더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원에 가까워지더라도 타원형을 돌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했고 그게 제 1법칙이에요. 1법칙. 타원 궤도로 그리다. 모든 행성은 태양 주위의 모든 행성은 타원 궤도로 그리더라. 자, 이 법칙이 뭐냐면 태양이 여기 있고 항성이 타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린다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에 훑고 지나간 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간 시간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시간이라 그러면은 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같다는 게 이게 케플러의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태양이 여기 있고 이게 먼 쪽에서는 이 태양으로부터 돌아가는 속도가 느릴 것이고 요게 가까이 오면 이쪽에는 속력이 굉장히 빨라져요. 이렇게 굉장히 빨라져요. 중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력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회전하는 속도도 빨라져야 이게 포획이 안 되고 다시 먼 궤도를 이렇게 타원형 궤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많이 가고 이쪽에는 조금 가니까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더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제2법칙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단순히 요 면적이 같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H라는 게 우리가 H라는 게 있더라.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높이 이제 이쪽에서 쭉 높이 방향으로 지구에서 표면으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쫙 높여가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뭐 물질을 올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이놈을 바깥으로 떨어뜨려 버리면은 밑으로 싹 속력을 가지고 떨어지죠. 떨어진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있는 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중학교 때나 좀 보면은 우리가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죠. 위치 에너지. 그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요거를 요쪽에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서 바깥으로 차버리면 밑으로 확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에서는 어떤 속력을 가진다. 어떤 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속력이라는 건 속력이 있다는 어떤 물질에 속력이 있다는 거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분의 1 mv 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속력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에너지가 지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게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요것은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들하고 있는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 가지고 이걸 위치 에너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중력에 따라서 지금 높아지고 그래서 요즘보다도 요즘 점점점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게. 그래서 지표면에서 있는 것보다도 저쪽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비행기의 위치가 지금 내보다도 포텐셜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속력을 가지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내용은 다음에 워크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다룰 때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